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40대입니다. 결혼을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생각을 하니 세월이 참 빠르다 생각이 드네요. 결혼 기간만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저희 가족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새아들 중 맞이에게 시집을 간 맏며느리랍니다. 시동생들은 남편보다 10살은 더 어린 동생들이었고 저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시동생들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 나이가 많으셨던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시동생들을 데리고 와 뒷바라지도 해주었습니다. 사실 20대에 시집을 와서 중고등학교 남자아이 둘과 같이 생활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정말 제 친동생들처럼 대해주었죠. 그것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항상 고마워했어요. 여보, 힘들지 않아? 내내 가게를 보다가 집에 와서 동생들 뒷바라지 해주느라 당신 참 고생이 많아.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나한테 시집 오지 않았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나한테 시집 와서 이런 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혹시라도 동생들이 당신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따끔하게 혼내줄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참 너무하시지. 동생들을 이렇게 맡겨버리시다니. 여보, 괜찮아. 어머님,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일하시느라 바쁘시기도 하잖아. 우리랑 사는 게 동생들한테도 더 좋고 그 시골에서 살면서 먼 학교까지 통학하는 게 더 힘들지.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 안 걸리는데 여기서 사는 게 더 나아. 그리고 도련님들 둘 다 집에 와도 밥 먹고 잘 시간밖에 없잖아. 말 안 듣고 싶어도 그럴 시간도 없고. 그리고 도련님들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주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나는 든든한 장정 세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좋은걸? 역시 우리 여보는 마음이 넓어서 좋아. 내가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어머니 아버지도 당신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동생들도 거리낌 없이 받아주고 거기다가 매일 아침밥도 챙겨주고 말이야. 자기 자식이어도 하기 힘든 일인데 당신은 살뜰하게 잘 챙겨주잖아. 이거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 내가 늘 고민하고 있다니까. 보답은 무슨? 솔직히 결혼하면서 시동생들이랑 살 생각하니까 나도 걱정 많이 했었거든? 근데 오히려 더 편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도 나한테 더 잘해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잖아. 서로서로 더 조심하게 되니까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보답할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서로 잘 지내는 걸 감사하면서 지내자. 알았지? 당신, 우리 동생들 지금 공부 정말 잘하는 거 당신 덕인 것도 알지? 이거는 진짜 당신 덕분이야. 걔네들 집에서 통학했으면 매일 1시간씩 등하교해야 했는데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걸어서 학교 가잖아. 거기다 아침도 든든하게 챙겨줘. 주말이면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이런 형수님이 어디 있어? 당연히 내가 보답해야지. 동생들도 나중에 커서 다 보답할 거야. 나는 다른 것보다 나중에 도련님들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는 외동딸이었잖아. 지금 이렇게 북적북적거리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는지 몰라.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가게 운영하면서도 나랑 같이 할 동생들 있었음 참 좋겠다 싶었는데 나는 당신이 정말 부러워. 그래서 나도 당신 가족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야. 남편은 새 아들로 북적북적하게 자랐지만 저는 외동딸로 자랐어요. 평생을 식당을 하시던 부모님 때문에 항상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집에서 혼자 있었던 때가 많았는데
시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제 편이 든든하게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 아빠의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저도 부랴부랴 물려받았었는데 이미 그때가 가게를 운영한 지 50년 차였어요. 할머니에게서 엄마가 물려받고 다시 제가 물려받았던 곳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제 의지로 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운영을 하다 보니 단골이셨던 시부모님 눈에 제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거기다가 능력도 출중해서 고졸에 장사하는 저와는 어울리지 않았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에 비해서 저를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은정아, 나는 너를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널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돌아가신 사돈께는 미안한 말이지만 은정이 너 같은 딸 한 명만 있었으면 내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우리 상철이도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제 갈 길 가고 있지만 사실 난 은정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20년 넘게 너희 가게 가면서 지켜본 넌 항상 부모를 위하고 따뜻한 아이였어. 그러니까 네가 정말 훌륭하다는 걸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아휴, 어머님, 제가 무슨 훌륭해요. 어머님 밖에서 그런 소리 하시면 다들 웃어요. 당연히 저희 남편이 더 훌륭하죠. 공부도 저보다 훨씬 잘했고, 직장도 저보다 훨씬 좋고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다들 어떻게 제가 저렇게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싶을걸요? 저야말로 어머님, 아버님께 항상 감사드려요.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위해주셔서요.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데 공부를 잘하는 건 노력하면 그럴 수 있지만 심성이 좋은 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야. 너는 누구보다 심성이 곱고 착한 아이란다. 상철이보다 솔직히 난 네가 너무 아깝지. 효심이 깊은 아이고 어른을 위해 줄 줄 아는 아이니까. 은정아, 우리 아들들 잘 부탁할게. 내가 너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싶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전혀 부담 아니에요. 어머님도 무작정 시동생들 챙기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동안 건강만 챙기시고 저랑 오래오래 보고 살아요. 아셨죠? 시동생들은 제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만 하세요. 결혼을 할 때부터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하셨어요. 오히려 친정에서 남편의 조건이 부담스럽다고 하실 정도였는데 시부모님은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드신다면서 정말 몸 하나만 오게 모든 걸 준비해 주셨죠. 나중에 여쭤보니 20년 동안 가게를 오고 가시면서 제가 크는 걸 보셨는데 제 심성과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드셨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심성이라면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들의 자식보다 훨씬 훌륭하다면서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셨죠. 절 인정해주고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을 위해서 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흔한 시집살이 한 번 없이 절 아껴주셨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에도 저보다 더 장례를 신경 써서 치러주셨어요. 그 덕분에 전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외로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죠.
시동생들은 전부 공부를 잘했는데, 그래서 다들 사자 직업을 달 수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시동생들은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제가 시험 기간이면 직접 도시락도 싸주기도 했고, 빨래도 다 해줬었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제가 담당하고, 남편은 학비를 담당했어요. 그 덕분인지 시동생들은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대학까지 모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둘째 시동생은 의사가, 셋째 시동생은 검사가 되었죠. 첫 월급 받던 날, 시동생들은 저희에게 감사하다며 카네이션 꽃다발을 안겨주기도 했어요. 형수님, 저 오늘 처음으로 월급 받았어요. 제일 먼저 형수님한테 선물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카네이션이요. 사실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하지만 전 형수님한테 더 감사해요. 형수님께서 챙겨주신 교복이며 참고서며 아침밥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시죠? 형수님 고생하시고 저희 신경 써주신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형수님께 더 보답하면서 살게요. 도련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저야말로 도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재미있었는걸요? 솔직히 애들도 태어나고 시끄럽고 정신 없었을 텐데 그런 거 한번 티도 안 내고 애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저야말로 고맙죠. 도련님들 아니었으면 애들 키우는 것도 버겁고 힘들다 느꼈을 거예요. 도련님들 잘 되는 모습 보니 제가 다 뿌듯하네요. 저는 더 바랄 거 없어요. 도련님들 잘 자리 잡아서 좋은 짝 만나 사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저도 딱 형수님 닮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항상 형한테는 말하거든요. 형은 절대 그런 사람 못 만난다고 했지만 어쨌든 제가 꼭 형수님처럼 마음씨 넓은 여자 만나서 꼭 소개해 드릴게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형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형수님은 별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정말 저라면 절대 하지 못할 일들을 형수님은 꿋꿋이 하셨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다 같이 북적북적 지내면서 저도 오랜만에 가족애를 느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나저나 이제 짐 옮긴다고 하니 아쉽긴 아쉽네요. 그래도 10년 세월을 함께 했는데 아쉽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 있겠죠. 절 이렇게 항상 생각해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도련님들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직장 때문에 시동생들은 하나둘씩 독립을 했고, 독립을 하고 나서도 시동생들은 주기적으로 집으로 찾아와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시동생들은 항상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저 역시 시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거기다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면서 정말 제 친가족과 마찬가지로 친밀해졌고 애틋한 마음도 생겼죠. 그렇게 잘 커준 시동생들은 어느덧 결혼을 할 때가 되었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항상 시동생들은 동서들을 미리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 소개해주기도 했어요. 두 동서들은 모두 전문의였어요. 둘째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있다 막내 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각자 집을 해주셨고 저희는 비슷한 동네에서 살게 되었어요. 막내 시동생까지 결혼을 하고 나서 모두 처음으로 시댁에 모였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가족의 우애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죠.
막내까지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는 정말 우리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너희들끼리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게 우리 바람이지. 여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우리가 가고 나면 항상 큰형과 형수님을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존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구나. 작은애랑 막내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둘째랑 막내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형수님과 같이 살았어. 그러면서 뒷바라지를 형이랑 형수님이 다 해주셨지.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잘 큰 것도 그 덕이 있는 것이니 우리 애들이 형과 형수님을 애틋하게 생각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너희들도 이제는 가정을 꾸렸으니 무엇보다 가정이 우선이라는 점 명심하거라. 어머님, 그래도 저희 남편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잘 될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요? 들어보니까 자정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하다가 거의 집에는 늦게 들어가고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학교 갔던 것 같던데 어머님, 너무 형님 치켜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내 동서까지 들어왔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부담되고 그렇죠. 아,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너희가 형님한테 잘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형수님을 잘 챙겨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말란 뜻에서 하는 말이란다. 우리 애들이 알아서 너희한테 말은 했겠지만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는 사이일 수 있으니 미리 내가 말하는 거란다. 너무 서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니 오해하지 말거라. 에이, 제가 오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나 막내 동서나 의사라서 서로 바쁘고 형님이랑 마주칠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뭐. 형님은 식당 하시니 형님 나름대로 바쁘실 테고 저희야 뭐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남편들 형수님께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가 잘 안 해도 남편들이 알아서 잘할 테니 어머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끔씩 말할 때면 동서는 왠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분란이 눈에 띌 정도로 보였어요. 막내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께서 돌아가셨고 그 후 얼마 못 가 시모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재산은 모두 똑같이 동등하게 나눴는데 나중에 재산을 정리하러 만났던 자리에서 동서들은 몫이 제대로 나뉜 것 같지 않다면서 의문을 제기했죠. 아니, 어머님 정말 재산 제대로 나누신 거 맞아요? 혹시 어머님 돌아가실 때 유언 다르게 하신 건 아니에요? 형님이 어머님 병간호하셨으니 무슨 말 하셨던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좀 이상해서요. 동등하게 나눴다곤 하지만 솔직히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께서 혹시라도 형님께 살짝 말해둔 걸 형님이 말을 안 한 거일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 동서? 맞아요. 형님이야 20년 넘게 어머님 옆에 계셨으니까. 동등하게는 무슨? 어머님 하신 말씀 들어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형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야 며느리니까 남이라고 쳐도 자식들은 아들 셋인데 형님만 보고 재산 한쪽으로 몰아서 준 거면 좀 너무하죠. 솔직히 형님께서 남편들 뒷바라지 했다곤 하지만 재산이랑은 좀 별개 아닌가요? 동서들,
내가 아까 전에도 설명했잖아. 어머님, 아버님 재산 이제 남아있는 거 많이 없고 애초에 결혼하면서 어느 정도 나눠준 거야.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남아있는 재산 동등하게 나눈 거고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동서들이 알아서 한번 알아봐. 나는 지금 알려주는 대로가 알고 있는 전부이니까. 동서들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동등하게 나눴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의심을 해? 아니, 형님이 왜 화를 내세요? 저는 그냥 마땅히 의심할 만한 걸 말하고 있는 것 뿐인데 뭔가 찔리시는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형님은 나서서 어머님 병간호도 다 하시고 그러면서 재산 이런 거 어머님께서 똑같이 안 나누고 가셨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래서 물어본 것 뿐인데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수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아주버님한테 더 재산 많이 나눠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결혼하면서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사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재산 분할 저희한테 더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황당하게도 동서들은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에 대해서 분할이 잘못됐다며 말을 꺼냈죠. 그 말을 듣고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겨우 시동생들이 옆에서 말리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들을 보는 일은 더더욱 없어졌어요. 시동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저희 집에 왔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시댁에서 모였지만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저희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을 동서들은 참석하지도 않고 심지어 들어보니 시동생들이 오는 것까지 기분 나빠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나 남편도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점점 시동생들도 오는 걸 꺼려하니 남편은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너희끼리만 오는 거라고 해도 나는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이렇게 되니 까놓고 말해야 되겠다. 그래도 이왕이면 재수 씨들이랑 같이 오는 게 어떻겠니? 다들 바쁘게 지내는 건 알고 있지만 나는 마지막 부모님 유언 어떻게든 잘 따르고 싶은데 너희도 자꾸 재수 씨들 눈치 보느라고 잘 못 오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오해는 풀고 지내야 하지 않겠어? 우리도 마음은 그러고 싶지. 근데 바쁘다면서 못 오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고 어쩌겠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갑자기 이렇게 획 돌아버리는 걸 보니 참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싶기도 해. 이제 와서 어쩌겠어, 형. 내가 나중에 잘 얘기를 해볼게. 재수씨도 아마 우리 아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얘기 듣다 보니 둘이서 짝짝꿍이 맞는 모양이더라고. 당분간은 우리끼리만 여기 와야 할 것 같아. 아니에요, 도련님. 괜히 동서들이랑 싸우지 마시고 억지로 오는 건 저희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번에 얘기했던 내용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오해가 쌓이고 있는 건가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며느리고 며느리 입장은 제가 잘 알아요. 아무리 편해도 시댁은 시댁이니 동서들한테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바쁜 사람들이니까 시간 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형수님께는 정말 면목이 없어요. 솔직히 형들이며 저도 이렇게 잘 된 것도 사실 형수님 덕이 제일 큰데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형도 우리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런 거 다 말을 했는데도 전혀 신경을 안 써주고 이해도 안 해주니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듯이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오해가 있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 풀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걸로 동서들이랑 다투지 마세요. 우리야 벌써 함께 지낸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 들어온 식구들이니까 저희가 더 이해를 해줘야죠. 그 뒤로는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매달 있었던 가족 모임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거리를 두기로 했죠. 그러던 중 둘째 시동생이 어느 날 몸살이 크게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과 병문안을 갔었는데 얼굴이 엄청 헬쓱해져 있더라고요. 퇴원을 도와주면서 저에게 제가 만들어준 육개장이 너무 먹고 싶다면서 말을 하길래 저는 얼른 장을 보고 열심히 만들어 시동생 집으로 보내줬죠. 그런데 음식을 보내자마자 동서가 불이 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도대체 말도 없이 왜 이런 걸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리 안 한다고 말하려고 이런 거 보내신 거예요? 참나. 저희 식당 관리하느라고 이런 음식 입에도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아니, 애초에 전화를 좀 해보시고선 보내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냉장고에 어디 둘 곳도 없고, 음식 냄새 다 배겠네. 어머, 동서, 미안해. 나는 시동생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그 생각만 하느라고 동서 생각을 못했네. 너무 미안해. 그거 그럼 내가 가서 다시 가져갈게. 밖에만 내놔줘. 동서한테 먼저 물어볼 걸 그랬다. 오늘 시동생 병문안 갔는데 너무 야위었더라고. 몸 힘들 땐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해서 챙겼던 거야. 그래서 형님은 제가 제 남편 잘 안 챙겨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형님, 요즘 누가 육개장을 집에서 직접 끓여서 먹어요? 요즘은 집에서 그런 냄새 나는 거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다 짜고 맵고 자극적인 건데 형님이야말로 우리 남편 건강 생각하신 거예요? 자꾸 이런 거 먹으니까 남편이 여기저기 아프고 난리죠. 형님도 그런 음식 좀 드시지 마세요. 음식은 가지러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제가 버리던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요. 하는 수 없이 시동생을 불러서 집에서 식사를 하게 차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가 그 음식들 다시 바리바리 다 싸서 자기 친정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왜 그걸 친정으로 보내냐며 따져 물었더니 동서가 자기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서 보냈다는데 그 말을 듣고선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러던 중 동서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동서들은 원래 다른 개인 병원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둘이 같이 개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축하 모임을 하던 날 남편은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길래 저만 서둘러 일을 끝내고 모임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들, 정말 축하해. 이렇게 병원 원장님들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인테리어며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신경 썼다면서? 안 그래도 동서들 개원한다고 하길래 어떤 게 좋을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축하금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 어머님, 아버님이 동서들 개원한 거 하시면 정말 행복해하고 좋아하시겠다. 아, 아주버님이 오늘 바쁘시다면서 못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형님께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뭐 안 오셔도 괜찮았는데. 근데 형님, 일하다가 그냥 바로 오신 거예요? 그래도 개원식인데
좀 신경 써서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하시는 복장 그대로 오시는 건 좀... 아, 미안해. 내가 급한 마음에 일단 축하금 전달해 주려고 그냥 왔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모임 오신 분들이 다 갇혀있고 오시긴 하셨네. 아유, 이걸 어쩌나. 어쨌든 너무 축하해. 오래 안 있고 그냥 밥만 먹고 얼른 갈게. 일 끝나고 오느라고 나도 저녁도 못 챙겨 먹고 왔거든. 아니에요. 형님, 여기서 드시면 아무래도 형님도 불편하시니까 제가 좀 괜찮은 곳 알아봤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도 있고 눈치도 좀 보이고 하실 테니 그게 나으실 것 같아요. 동서들은 저를 편하게 해주겠다면서 원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따로 어디론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도로 방이 마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가서 뭘까 싶어서 따라가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한 곳은 다름 아닌 병원에서 좀 떨어진 순댓국집이었죠. 형님, 솔직히 저랑 형님이랑 이제는 그냥 남이지 않아요?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자꾸 시부모님 행세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형님 전혀 신경 쓰이지 않으니까. 지금껏 내내 눈치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발 좀 눈치 좀 챙기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축하해주러 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언제 동서 시부모님 행세한다고 그래? 시동생들도 다 같은 마음인 거야? 동서네가 날 안 봐도 상관은 없어. 그렇지만 나는 시동생들과는 계속 볼 사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못 배운 장사치랑 겸상 못하겠네. 이래서 내가 못 배운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한번 말을 하면 들어쳐 먹어야 내가 뭔 말이라도 하지. 아우 진짜. 형님만 빠져주면 우리 집안 딱 수준 높은데. 형님, 눈치껏 어울리는 거 쳐 드세요. 황당한 말을 남기고 가려는 두 동서를 보면서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스러웠던 것도 잠시 포복절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포복절도하며 웃는 저를 보면서 동서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어요. 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두 동서들 앞으로 제 명함을 내던졌습니다. 사실 전 식당도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동서네가 개원을 한 건물도 건물주가 내놓기 전에 1년 계약으로 싸게 계약한 곳에서 개원을 한 거였어요. 동서네야 어차피 다음 건물주도 자신들을 받아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한 건지 뭔지 생각 없이 임대료가 싸서 그곳을 선택했던 거였죠. 전 이번에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로 그 건물을 제가 구입을 하고 임대 비용을 좀 줄여주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동선의 태도를 보고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동서들은 제가 그 건물의 주인이 된 걸 듣곤 부랴부랴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1년 계약이 끝나고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죠. 그제야 동선에는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본인들 처지에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저에게 뒤늦게 찾아와서 사과를 했어요.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형님한테 못된 말 했던 거 정말 사과드릴게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시부모님도 형님을 너무 예뻐하시고 남편도 형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형님 질투하고 있었나 봐요. 이번에 개원하면서 그래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만 너무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맞아요, 형님. 저도 가족들이 너무 형님을 예뻐하셔서 질투가 나서 그랬어요. 저희 이번에 계약 연장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솔직히 저희 지금 옮길 여력도 없고 의료기기 비용도 다 못 갚았어요. 올해 임대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저희 지금 개원하면서 차림 비용만 벌 때까지 연장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와서 이렇게 옮겨버리면 저희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동선에 참 웃긴다. 못 빼어먹은 사람이랑은 겸상도 못하겠다고 했던 게 누구더라?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나는 못 배웠으니 다 받아줘야 하니? 나도 동서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동서들한테 다시 임대해줄 생각 없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 그리고 거기 비워둘 거니까 동선의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거 알고 있지? 형님, 제발 부탁이에요. 저희 이거 개원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써서 지금 나가면 이거 다 빚더미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저희가 너무했던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나보다 훨씬 잘난 건 너네들이잖아. 그런데 내가 왜 너네 사정을 다 봐줘야 하냐고. 그렇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 너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어? 뒤로 호박씨 까는 게 나라고 생각했으면서 왜 이래?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 어쩐다 쇼하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사실 처음에는 저도 동서들에게 어느 정도 혼을 주고 싶어서 말을 한 거였지만 남편이며 시동생들도 모두 절대로 계약을 연장해주지 말라고 말을 꺼냈어요. 시동생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얘기를 마구 쏟아냈죠. 둘째 시동생은 이미 동서가 사채하는 것 때문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말을 했어요. 이번 사건 이전부터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대하는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참에 정리할 기회인 것 같다면서 말을 했죠. 결국 둘째 시동생은 증거를 제출해서 소송하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시동생은 당장 소송은 하지 못했고 별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에 대해서 부당 대우를 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들이 다들 이혼하고 별거를 하니 걱정이 컸지만 오히려 시동생들은 저를 찾아와서 이번 기회로 너무 많은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어떠한 조건 없이 자신들을 위해 희생을 했고 특히나 저는 말 그대로 남편의 동생들일 뿐인데도 정말 친동생처럼 대해줬었는데 동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무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대요. 단순히 형수인 저에게 못하는 것만으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중을 해주지 않으니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시동생들의 말에 저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사 와이프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컸어요.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사회적으로 보이는 것도 좋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인성까지 다 갖춰줬다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계실 적엔 그나마 생각하는 척 하더니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내 자기 친정에만 제가 잘하길 바라고 더 이상은 저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형. 와이프가 자기 친정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아무 때나 가자고 하더니만 형네 집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대. 웃기지? 엄마 아빠가 유언한 내용 기억 안 나냐고 하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그래 놓고서는 자기 집은 절대로 챙겨야 하는 게 너무 웃겼어. 마치 난 가족이 없는 것처럼 하더라고. 형수님, 죄송해요. 이렇게 된 건 저희 탓도 있어요. 아니에요. 동서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저랑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게 좀 충격이긴 했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막상 실제로 들으니 너무 충격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되어버린 건 아쉽고 안타까워요.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본성이 드러났을 텐데, 그나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리하는 게 낫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났을 때에는 그땐 더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형수님께는 큰 상처가 되었겠지만, 우리 가족이 이번 기회로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동서들은 개원을 하면서 생긴 빚까지 더해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다른 개인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쉴 틈 없이 일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저희는 매달 하던 모임을 다시 시작했어요. 시동생들도 처음에는 이혼을 하고 힘들어했지만 더 늦기 전에 결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보다 저희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와이가 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